자, 7번째 주제는 라이프닥터의 가치주 APR 날랐답니다. 자, 여러분, 저 라이프닥터가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 가치주의 대표주들이 몇 개 있었죠? 그 중에서 조선주 있었고요, 방산 있었고, 제가 알테오젠 이야기하고, 그죠? 알보리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고, 또 어떤 거 기억나십니까? 글로벌 텍스프리, 자, 카페24, 코롱 티슈진, 그리고 아직 조금 힘든 자리에 있는 아모레퍼시피. 아직까지 유일하게 날개를 못 편 놈은 그 놈인데, 그 중에서 대표주가 APR이었죠. 제가 이거 계속해서 의심하지 마라. 이게 새로운 트렌드다라고 이야기했죠. 미용기구 중에서도 어떤 미용기구? 원텍과 클래시스 같은 피부과에 쓰는 미용기구가 아닌 가정용 디바이스, 미용기구 디바이스를 만드는, 그리고 그게 경쟁력이 있는 제가 유일한 기업이라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화장품 판매까지 연관되면서 기업이 확 탈바꿈되는 기업이라서 여러분께 추천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인 실적 미스로 주가 하락할 때도 더 사라 있고, 이건 가치주다 있고, 실적에 의심하지 말고 분명히 실적은 탈바꿈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을 냈습니다. 사실 기대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최근에 보면 주식장을 보면 실적에 따라서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데요, 급락하는 기업이 그렇다고 실적이 못 나온 것도 아니야. 잘 나왔지만 시장이 기대보다 못하면 급락시키고요. 대표적인 게 카페24죠. 자, 그런데 APR은 잘 나오기도 잘 나왔지만 뭐 한 거예요? 시장에서 별로 기대가 없었어요. 누구만 기대했냐면 라이프닥터만, 저만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다들 별로 기대를 안 했나 봐요. 그랬더니 실적이 제가 원하는 만큼 나왔는데, 얘들은 자기들 기대보다 잘 나왔다고 어닝 서프라고 그날 어떻게 됐나요? 상한가를 가죠. 이 무거운 기업이 상한가를 간다는 거, 게다가 상한가를 어떻게 갔냐고요? 아침부터 갭으로 띄운 게 아니라 맨 밑에서 가격부터 쉼없이 해서, 특히 8시까지 NXT 거래까지도 거래를 터뜨리면서 올라갔어요. 이날 거래대금 3위인가 4위 했을걸요? 몇 등? 2위였답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자, 그러니 한번 봅시다. 매출액을 보면 1분기 매출이 와, 얼마입니까? 매출액 2,600억 냈죠. 맞나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을, 자, 여기서 매출액 2,600에서 화장품 뷰티 있고 뷰티 디바이스 있고, 자, 뷰티 디바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자, 전체 비중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서 추정치 대비해서 넣은 게 이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겁니다. 연간 실적 전년 동기 대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년 전에 1분기 실적에 비하면 2배 가까이 78.6% 늘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2배네요. 영업이익이 96.6%라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 시장이 기대했던 추정치는 요거였다는 겁니다. 시장의 추정치는 그래도 너희들이 잘하긴 잘하겠지만 전년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한 25% 정도 잘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증권사 추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몇 배? 3배 이상 잘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45% 늘겠지 했는데 2배 이상 잘했고요. 맞나요? 당기순이익은 더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 시장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주가 합당하고 잘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이렇게나 잘했어?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영업이익과 이 당기순이익과 이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은 8, 9만 원이 적당했는데 2배, 3배 늘었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론상 2배, 3배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상한가를 가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늘 또한 8%가 오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매출액을 단순하게 대입을 시키면 봅시다. 매출액이 2,600억이면 2분기, 3분기, 4분기 안 는다 생각하고 이 그대로만 한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APR은 추세가 더 늘 추세죠. 왜? 미국 이제 판매 시작됐고 한국과 중국 관계 있을 텐데 중국에도 판매가 앞으로 예정이니까 이 매출은 더 늘어날 겁니다. 왜? 중국에 직접 판매는 하지 못했고 홍콩에만 판매해서 팝업 스토어 열었는데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거 살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분명히 매출은 더 늘어날 건데, 뭐 보수적으로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매출이 이제부터 몇 조가 되는 겁니다. 1조가 넘는 겁니다. 화장품 기업이 매출 1조가 넘는다? 정말 이제 대단한 기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생각해 보면, 자, 당기순이익이 거의 500억 가까이. 그러면 1년에 2천억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2천억 이상을 번다. 근데 시가총액은. 자,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현재의 주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해외 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86% 해외가 성장한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 국내 성장이 아니에요.
해외가 186%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1분기 해외 매출이 약 1900억 원. 그동안은 국내에서만 홈쇼핑 위주로, 홈쇼핑에서는 많이 팔아도 이익이 별로 안 남아요. 떼주는 게 많아서. 그런데 이제는 그게 점점 해외로 매출 비중을 높여놓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성장률이, 국내는 이제 포화 상태라 치면 해외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여지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해외 매출 비중이 44%에서 몇 프로로? 71%로. 이제는 APR은 한국 기업이 아니라 뭘로? 글로벌한 기업이 돼버렸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의 변화들, 해외 매출이 실적을 다 끌어올린 건 보이나요? 국내 매출은 크게 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국내 매출은 줄었잖아요. 국내 매출의 비중을 뺐는데 사실은 줄은 게 아니라 국내에서 팔 걸 어디서 팔았냐면 해외 수출해버린 거예요.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해외에서 파는 게 더 마진이 좋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해외 매출은 3배 가까이 크게 성장을 했죠. 맞나요? 그 다음, 그러면서 지역별 매출도 국내 56에서 국내가 29%로 확 쪼그라들고, 대신에 미국 한번 보세요. 와. 그리고 기타 지역 일본 중화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타 지역의 매출, 여기가 유럽입니다. 그리고 남미 이쪽이죠. 자, 그런데 여기 중화권 하니까 중국 했냐고? 아니에요. 아직 중국은 본격적으로 진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나요? 미국에는 올리브영 같은 거가 하나 있다고. 올타뷰티. 그거 사실 APR이 진출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APR이 올타뷰티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타뷰티에서 이제 판매한다는 거죠. 그러니 더 늘면 늘었지 매출이 더 이상 줄어들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APR은 지금 10만 원이 비싸다, 싸다? 아니요. 이제 앞으로 이 실적을 추정으로 해보면 아직도 저렴한 위치입니다. 그러니 누가 지금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이 사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가 같다, 에이 많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주가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률이 100% 이상 낮잖아요. 꾸준히 보유하는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미국의 분기 최대 매출을 갱신했고, 일본에서는 Q10 메가와리 역대 최대 매출했고, 일본 전역 오프라인 채널을 진출했기 때문에 일본 시장은 이제 거의 좀 장악해 가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이제 시작한 미국에서도 매출의 27%를 차지할 만큼 미국의 매출이 알짠 거죠. 근데 이 시장이 더 확대되면 APR은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이런 알고리즘에 당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인스타를 보는데 자꾸만 APR 그게 떠요. 여자가 미는 거, 남자가 미는 거 계속 떠요. 제가 봐서 그렇겠죠? 근데 결국 피부 미용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스타와 유튜브에서 안 접할 수가 없죠. 이게 그냥 바이럴 마케팅이었으면 이 판매는 지속이 안 돼요. 근데 쓰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다들 효과를 보고 있으신 거거든요. 자, 그러니 혹시나 수익이 좀 낮다. 그래서 APR 한 2주 파셔서, 지금 딱 2주 팔면 AGR 부스터를 살 수 있어요. 부스터 프로를 살 수 있거든요.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APR, 여러분의 믿음이 APR이 어떻게 해줬다? 부응을 해줬다. 실제로 여러분, 김종배 지점장님이 그렇게 말은 해도 속으로 없어 생각했어요. 그래도 페트론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야 그래도 바이오주가 화끈하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런 거죠. 실적에 대한 게 눈에 보이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든 가치 투자를 올바르게 해서, 물론 바이오주 이런 거 가지고 수익 내는 것도 즐겁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바르게 내가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해서 수익률을 냈을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약간의 기업 분석만 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특히나 이런 APR 같은 이런 산업 구조는 우리가 잘 분석할 수 있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산업 구조는 우리가 분석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소비재 산업에 여러분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약간의 관심을 가지면 분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삼는 게 오히려 주식 공부하는 데는 더 효율적일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려도 안 사셔. 그리고 언제 사는 줄 아세요? 다 오르면 사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싸게 사면 수익 못 냅니다. 좋은 기업을 미리 알고 쌀 때 사세요. 쌀 때. 쌀 때. 제발 사라 할 때. 사라 할 때 사서 수익률을 크게 냈으면 좋겠습니다.